예. 예. 2022년 12월 21일이 되었습니다. 음력으로 28일인데요. 제가 그동안 그 한국사본과 복원과 그 태고사의 재발견이란 이름으로 환국문명학술원에서 그동안에 그 5, 6년에 걸쳐서 줄기차게 우리의 철학과 사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마지막 그 12월을 앞두고 저는 매우 그 의미가 깊은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사의 정통 그 사상인 보살 사상을 복원하였고요. 또 우리 무문화의 정통 또 이 제사 문화를 복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의 그 정통 사상은 보살 사상과 제사 의식이다. 이렇게 총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철학과 사상이 현재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철학과 사상이 적용이 되고 이것을 실현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 그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신 최동석 박사님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조언, 모델과 철학과 사상을 그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올라타서 제가 그동안 연구해 온 철학과 사상을 같이 배를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97% 산스크리트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범어대사전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원형 뿌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그리고 여기 지금 보살 사상이라고 송을주 스님께서 집필하신 이 보살 사상, 보살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보살 사상과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에서 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 특히 오늘 제가 좀 소개시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 최동석 박사님의 요 책들 똑똑한 자들의 멍청한지 요게 이제 최초로 이제 집필했던 책이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요 집필하였던 책이 다시 쓰는 경영학이라고 여기 그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해서 철학을 철학적인 그 내용을 적어 놓았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자에 이제 성취 예측 모형이라 해서 작년에 이제 이 책을 그 썼죠. 그래서 저도 구입을 해서 저도 이렇게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오늘 제가 적었던 내용 중에서 오늘 제가 적었던 내용 중에서 혁명을 해야 됩니다. 혁명을 해야 합니다.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경영학의 그 대두 우리가 피터 드러그의 그 경영의 실제 이 책이 이제 우리가 1930년대 독일 사람이신데 미국 가가지고 경영 컨설팅 했던 분이시고요.
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제4차 산업이라는 것이죠. 제4차 산업. 예. 예, 제4차 산업의 이제 방법론 이런 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태고사의 쇠발경 140번째 첫 번째 강의로서 보살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예, 그리고 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과 실존주의는 환국의 정통사상이다. 혁명을 할 때다. 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적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혁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혁명인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인간은 존엄하다는 사실이다. 모든 학문은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모든 학문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은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에 2500년 동안의 4대 성현 또는 5대 성현의 철학과 사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그들이 주장한 사상은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내용뿐이다. 그 배경에는 인간이 욕망하는 소위 돈과 권력, 명예가 대접받는 것을 전제로 한 사회 구조 때문이다. 즉 전제왕권 국가라는 것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전제왕권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왕권 국가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대접받기 위해서는 비록 학자를 하더라도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용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피라미드 구조 하에서는 즉 전제왕권 국가의 수직적 리더십인 피라미드 구조 하에서는 진리는 모두 피라미드 구조를 강화하는 문자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진리는 모두 피라미드 구조를 강화하는 문자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21세기의 디지털 시대에 이제 21세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이 교육부는 이제 폭파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부를 폭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이 교육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현의 조잡한 책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모르면서 그 어떤 지식과 학문이 나를 포장하는 권력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가 나를 모르면서 그 어떤 지식과 학문이 나를 포장하는 권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포획되면 이상 나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나를 포장하는 권력에 포획되면은 나는 이제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좀 더 보다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칼막스의 자본론 같은 것도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공부 방법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실천력 이성 비판, 판단력 이성 비판 이런 거를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후설의 제일 철학 1, 2권도 있고 상호 주관성이라는 책도 있고요. 해겔 정신현상학 같은 책도 있죠. 그래서 또 특히 뭐냐면은 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또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같은 이런 책들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21세기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획기적인 뭐냐면은 시대적인 변화의 내용이 바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책들을 여러 가지 구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우리 최동석 박사님께서 설명했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서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 의견을 좀 보태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최동석 박사님께서 그 손자에게 그 알려주고 싶어 하는 리더십이라 이런 뭐 제목이었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 최동석 박사님은 성현이다, 이렇게 제가 댓글도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인간은 관리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인적 자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은 지난 400년 동안에 인간은 관리되었고, 인간은 뭐냐면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개돼지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관료라든지 아니면 그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패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 부패상에서 나오는 인간이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루한 행동들이 우리 내면에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이래 가지고서는 우리 한국이 기본적인 정체성과 정의와 공정이 바로 쓸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이 관리되어야 하는 인적 자원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틀로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찰스 핸디의 그 뭐고 손주에게 전해주고 있는 편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최동수 박사님도 어린 손자에게 그 제목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찰리 핸디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주고,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주고, 적절한 사람을 뽑아서 각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성취한 경우에 보상하는 행위가 바로 리더십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말을 이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바로 사람을 우리가 그 이끌어가고 사람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한다는 말도 안 맞죠. 우리가 사람을 뭐냐면은 그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을 리딩하지 않고, 리딩이라는 거죠.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뭐냐면 인적 자원으로 관리하는 행위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리라는 것이 바로 사물이나 무생물에게 쓰는 말들을 우리가 관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책상을 관리한다, 뭐를 관리한다, 이런 동물을 관리한다, 이럴 때 관리라는 말. 그래서 인간은 이런 관리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일터가 제대로 뭐냐면은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을 인적 자원으로 쓰게 되면. 그래서 불행한 곳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나의 굳은 믿음이다. 명심해라. 너희는 인적 자원을 넘어서는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찰스 핸디가 손주에게 들려주었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의 정통 사상은 원래 이 보살 사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바로 범어이기 때문에, 바로 범어 그 자체가 보살 사상이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불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불교에서 극락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뭐 서방 정토에 극락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거는 추상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보살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는 우리의 어원의 바탕을 두면은 산스크리트로 수카바테라는 것이죠. 수카바테. 우리가 맑을 숙자 쓰지 않습니까? 한자로 맑을 숙, 바테는 바테죠. 바테.
그러면 숙하는 맑은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맑은 물, 맑게 깨끗하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밭에 풀 한 폭이 돌 한 폭이 없는 깨끗하고 정리된 모습을 우리가 극락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극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교에서 뭐 굳이 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시작하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보살 사상은 바로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라 그랬지 않습니까? 보디사트바라는 건, 보디라는 것은 원래, 본디, 원래, 근본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뜨바는 삭튼다는 뜻이죠. 삭튼다. 그럼 삭튼다는 것은 뭐냐면 새싹이 삭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싹이 삭튼다는 것은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태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뭐냐면은 생명이 삭트는 것을 뭐냐면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그게 이제 우리가 한자로 번역하면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생담이 되는데요. 이것을 뭐냐면은 그 칸트가 설명했다는 것이죠. 칸트가 설명했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칸트는 어떻게 이걸 설명했느냐 하면은, 인간의 본성에는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과 판단력 비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은 순수한 사변 이성을 포함하고, 순수한 사변 이상에는 인간을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옳고 참인가 거짓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선형적인 이성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경험하기 이전에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성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죠. 공각 같은 개념과도 통하는데, 인간은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본성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원래 자리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죽게 되면 인간은 이제 형체는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물질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흙과 물로 이제 돌아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실천이성 비판이라고 있잖아요. 실천이성 비판은 바로 순수한 실천 이성을 포함하는데, 인간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선행적인 그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이라는 것은 순수한 판단 이성을 말하는데, 이 순수한 판단 이성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아름답고 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성이 원래부터 인간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있다는,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존엄의 존재로서 우리가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더불어서 인간은 누구와도 대체 불가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 개개인은 자기에게 있어서의 그 자유와 자율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억압한다든지 누가 누구를 폭력한다든지 누가 누구를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원래적으로 인간은 잠재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사상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과 이 책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조직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3대 원칙이 바로 분권화와 자율성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 구성원들의 그 이성적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조직 설계 3대 원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권화, 자율화, 네트워크, 이거가 된다는, 그러므로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한 존재로서 확보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한국에는 남방문화권에서 제주도와 일본의 그 큐슈 지방과 그 다음에 여수 순천 그 다음에 남해 그 다음에 그 낙동강 가양 문화권과 더불어서 전남 광주 문화권에 들어가 있는 저 해남 고흥 해남 그 다음에 진도 완도 그 다음에 신안 앞바다 이런 그 지역이 우리 한국의 그 고대사 상고사의 남방문화권에 들어가고요. 이 남방문화권에 가지고 있는 그 장의성과 그 이 분권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할 수 있는 요소다. 또 더불어서 이 가야 문화권이 바로 우리가 고조선의 부정연맹체의 연장선상에서 가야 문화권이 마지막 뭐냐면 우리 고조선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야 문화권이 바로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한국 사회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를 쳐내고 그 다음에 일본식의 그 내각제는 그 가당치가 않죠. 예, 그거는 그 민주화되어 있지 않는 그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동석 박사님이 그 독일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박사학위도 받고 하셨던 독일 게르만형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모델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앞으로 한국을 내각제화하고 그런 내각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 연방국가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제4차 산업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 남방문화권에 있어서 그 영역을 제주도라든지 큐슈 열도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그 한반도의 남부에 있는 이 영역을 뭐냐면 조엽 수립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부르는 말인데 조엽 수립문화권이라는 것은 약간 뭐냐면은 열대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제주도의 열대성을 보면 됩니다. 따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끼가 많이 끼고요. 안개가 좀 있으면서 뭐냐면은 우리가 찐득찐득한 뭐냐면 콩이 뭐냐면은 그 청국장이 만들어지는 그 문화를 우리가 남방문화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는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뭐냐면 정통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이 바로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로 남았는데 이것이 대문이 없고 도덕이 없고 거지가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남방문화권의 우리의 그 고유한 정통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민주주의 뿌리를 우리가 가야문화권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설명이 되겠고 이 가야문화권을 복원해서 앞으로 한국의 분권화를 이루고 분권화하는 다시 지방자치를 이루고 지방자치는 다시 연방 수준으로 확대 재생선에서 북한하고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동북 그 유라시아를 걸쳐서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연방화해서 앞으로 우리가 뭐냐면 길을 열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명의 길을 나가기 위해서는 이 분권화되고 분화되고 개인화되고 합리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설명하기를 이거는 이제 그 최동수 박사님이 설명하기 이전에 제가 정리했던 철학과 사상인데요. 경제적으로는 독립체산제를 이루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개인공화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4차 산업하고도 맞아떨어지는데 즉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분권하고 네트워크화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경제적인 부분을 그 다음에 채산제 서로 모아서 정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국방과 외교만 뭐냐면 중앙정부에 넘기고
나머지는 개인공화국으로서 자기가 기본권의 헌법에 보장받는 권리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두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의 길인데요. 이 문명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죠. 이 분화 개인화 합리화 이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이거 이제 신화화했던 시대가 바로 이제 길가메시스 사시라 그래서, 길가메시스 사시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있었던 그 서사시의 이야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구약 성서라든지 플라톤의 이원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수, 바울, 뭐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신약 성서, 그 다음에 이 그 아타나시우스, 그 다음에 뭐 아쿠스티누스 이런 고백론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론, 신학대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뭐냐면 신의 섭리와 은총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과 통제, 의학과 착취로서 뭐냐면은 그동안의 수직적 리더십을 이끌어가는 소위 말하는 피라미드식의 역사를 역사를 우리가 지난 적어도 3000년 이상 이걸 해왔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은 바로 전기기관차를 이용했던 시기인데 18세기 후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이용했던 것을 우리가 산업혁명 19세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전자를 이용해서 이게 1960년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뭐냐면은 우리가 2020년을 기하점을 해서 이제 이 제4차 산업이 바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구조는 바로 그동안의 3000년 동안의 조직 중심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거는 지배와 통제, 그 다음에 지시와 명령, 의학과 착취를 했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 계급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문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인이나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력에 포위되어 있다는 거죠. 문자에 포획되어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 이제 제가 말하고 싶어 했던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 네트워크를 구해서 우리가 연대 보정을 하고 연대와 보충으로서 우리가 하고 대화와 토론을 하고 합의와 상생으로서 뭐냐면은 나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평생 했지만 이런 구조를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뭐냐면은 최동섭 박사님 조직인사 연구소장님께서 이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바로 받아들여서 여기에 우리가 올라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중심의 이 피라미드 사이의 특징이 그 석의 차경이라 해가지고 우리 최동수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고 있느냐면은 선은 서열하고요, 개는 계급화, 그 다음에 차는 차별화, 경은 뭐냐면은 경쟁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열화와 계급화, 차별화, 경쟁화가 되면 이런 함정에 빠져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이 되고 승자 독식의 양육강식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승자 독식의 양육강식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라미드에서 게르만형 모델로 조직 설계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분권화와 자율화가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분권화와 자율화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권화와 자율화를 네트워크 형태를 우리가 자주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성하게 실현시켜 나가자는 것이,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21세기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형 모델을 활용하는 사회의 특성으로서는 또 3대 원칙이 있는데, 바로 독립된 주체로서, 자율적인 주체로서 협력적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독립재산적을 이루고 정치적으로는 개인공화국을 이룬다. 이것이 제가 그동안에 한국문화 학술원에서 연구했던 내용들이라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철학과 사상을 바탕을 하게 되면 자신이 타고난 역량 수준을 알고 싶은 부분에서 우리가 해소가 될 것이고요. 인사 실패의 원인을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도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고요. 우리 사회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비시켜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르만형 모형의 사상이 하루아침에 실현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최동섭 박사님을 위시해서 저도 여기에 보태고 또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서로 연대하고 대화하면서 이거를 합일적으로 뭐냐면 찾아 나가는 방법이 돼야만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것을 우리 한국의 모순점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탄핵이 있으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앞으로 그동안에 지난 400년 동안의 이 적폐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민주화 세력들 중에서도 바로 그 반개혁적인 인물이 있고 반개혁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능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한국 민주주의를 말하면 5대 적을 뭐냐면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정치는 책임을 지는 일이고요. 정치는 뭐냐면은 서로 무야무야해서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에서도 권력에 피하게 되면은 삼족임이라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뭐냐면은 국민의힘에게 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 문재인이,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낙연이, 그 다음에 국회의장 박병석이,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이, 그 다음에 정의당 대표 심상정이가 그 대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형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스위스 모델은 바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을 가치로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토지와 자본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토지와 자본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앵글로 섹슨 모델은 미국과 영국이죠. 이거는 자본이 우선되는 자본이 먼저 우선이라 1번이라는 것은 토지와 두 번째, 세 번째 인간이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모든 국회의원들과 기득권 세력들은 인간을 자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면은 저기 158명이 그 대낮에 뭐냐면 깔려 죽는 그런 비극이 이런 그 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뭐냐면은 고통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하죠. 왜냐? 그 사람들은 자본이 중심되어 있는 사고로서 모든 것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러한 피라미드 형태로서 지시와 통제, 지시 명령하고 억압과 착취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더 이상 뭐냐면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